분명 예전부터 말했지만 양자 컴퓨터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25년 또 다른 키워드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지금 머스크 CEO가 탐내는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우리가 투자해볼 만하지 않나 라고 좀 생각해 봅니다. 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오늘 다뤄볼 내용은 이제 양자 컴퓨터 다음으로 움직일 만한 또 테마가 무엇일까를 봤을 때 저는 로봇에 좀 많은 비중을 두는 게 맞다라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또 이제 머스크 CEO도 탐내는 그런 이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어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자, 늘 말씀드리는 방송 전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방송 전에 내가 뭐 혼자 매매하기 어렵다 하시는 분들, 제가 늘 말하는 이 주식강태공이라는 어플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주식 한정이긴 하지만 단타라든지 중장기 이런 것들 가격 전략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 다운로드를 하신다라고 하면 도움이 되실 거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로봇을 왜 봐야 되는가는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좀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 흐름을 본다라고 하면요, 오늘 같은 경우도 어찌됐든지 뭐 약하락으로서 마감을 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어쨌든 좋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1월 이후에 지금 우리나라 국내 증시가 이제 1월 이후에 외국인들의 이제 강한 매수세가 들어와 주면서 특히나 내일 같은 경우도 이제 CPI 지수 발표가 있죠. 오늘이죠. CPI 지수 발표에 따라서 또 증시가 하락을 크게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럼에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이렇게 꾸준히 들어온다라는 거는 어느 정도 지금 이 해당 그 모멘텀이라 해야 되겠죠? 이제 이슈 이런 것들이 나와주기 전까지는 해당 구간대가 이제 저항으로서 고점대로서 이제 외국인들의 차익 매물이 나와줄 수는 있지만 어찌됐든 뭐 하고 있다. 이 해당 2,400과 2,500 한 이 정도 선에서는 뭐 하게 된다? 외국인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로서 지속적인 매수세를 집어넣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나 아까 앞서 봤다시피 CPI 지수 발표를 앞두고도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그만큼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라는 거는 이제 과연 우리나라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정말 증시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기 때문에 여기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외국인들이 무엇을 샀는지를 보고서 판단을 하는 게 좀 좋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자, 최근 봤더니 외국인들의 이런 강한 매수세 속에서 대표적으로 주워 담는 업종이 뭐였다? 이 저가 매수 유입으로서 삼성전자라든지 반도체, 그러니까 5개월간 팔자 해왔던 이런 이 외국인들이 1등이 누구다? 1등이 이제 SK 하이닉스라는 거예요. 저 새해 들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건요, SK 하이닉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가 그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만 이야기했을 때는 이 반도체 섹터를 보고서 매수세가 들어오는 거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게 틀린 것도 아닙니다. 왜? 지금 이런 반도체 섹터의 강한 상승이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실적이 최근에 좋지 않았던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런 반도체주들이 상승 사이클을 탈 수 있었던 게 뭐 때문에? 1월에 반도체 업종들이 대부분 상승이 나왔고 반도체 실적이 앞으로 이제 나와줄 1분기면 저점을 찍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작년에 이제 실적이 무너졌던 것들이 다 무너졌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는 게 좋다라는 거겠죠. 그 실질적으로 이 최근 삼성전자만 본다 하더라도 작년 실적을 봤을 때 지속적으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좀 이제 실적이 회복이 되는가 싶었더니 우리 반도체 이제 보릿고개를 끝내고 이제 좀 회복이 되는가 싶었더니 다시 뭐 하기 시작해요. 3분기 이제 2분기 때를 피크로서 이제 영업이익이 2분기 피크로서 3분기 4분기 갈수록 줄어드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반도체 이런 이 실적 매출 영업이익이 확연하게 줄어들었던 가장 근본적인 게 지금 시장에선 반도체 부문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지금 전체적으로 약 3조원으로서 전분기 대비 뭐 감소했다. 그래서 메모리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뭐 이런 것들 가격 하락과 뭐 수요 감소 뭐 이런 이슈도 나와주고 있고요. 뭐 시스템 반도체 역시도 뭐 적자 규모를 2조 원 이상 키우면서 전체적인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실적이 안 좋았던 것들이 작년에 주가에 반영이 되었고
올 1분기부터는 다시 한번 점진적인 이런 실적 최악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을 확률이 높다라고 바라본다는 거겠죠. 특히나 지금 시장에 또 어제 같은 경우도 뭐 뉴스가 좋게 또 긍정적으로 나와줬던 게 지금 바이든 행정부가 뭐 하겠다. 중국을 겨냥해서 AI 반도체 수입 상한을 발표했는데 여기서 한국을 제외시켰습니다. 그렇다라는 거는 오히려 이런 수입 수출에 따른 오히려 반사이익을 우리나라 한국이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반도체 업종들의 강한 상승 기대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외국인들이 이것만 봤을 때는 반도체에 대한 기대, 반도체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서 지금 현재 이런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라든지 이런 쪽으로서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최근 CES 2025 이후에 이제 엔비디아의 블랙웰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발언은 역시나 또 AI 반도체 수요에 따른 증가 이런 것들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저는 사실 늘 얘기했던 게 어찌됐든지 이 반도체만 보고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외국인들이 매수한다는 것 자체도 틀리지 않았다 보고 있지만 저는 뭐다 늘 얘기했던 지금 시장의 어쨌든 미래는 이 실질적인 엔비디아도 이야기를 했어요. 젠슨항 CEO 같은 경우도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CES에서 휴머노이드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올해부터 본격적인 옵티머스 출시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 AI 다음 AI로서 반도체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와줬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휴머노이드를 보는 게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이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역시도 휴머노이드라는 관점에서 외국인들이 매수를 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는 거고 특히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뭐 한다? 이제 최태원 회장 같은 경우도 뭐예요? 젠슨항과 AI 로봇 의견을 교환하죠. 그래서 AI 로봇을 만드는 데 있어서도 앞으로 함께 협업을 하고 파트너로서 잘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이제 SK그룹 같은 경우도 역시 로봇 관련되어 있는 반사이익을 가지고 가는 건 우리가 부정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애초에 뭐 젠슨항 CEO가 아니라 하더라도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삼성 자체가 로봇의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는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까? 레인보우와 이제 결합을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기업 결합을 신고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뭐까지 삼성전자 상호를 사명 변경하는 거 아닌가까지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만큼 로봇의 진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가 아니라 뭐 한다? 삼성 로보틱스로 이름을 바꾸는 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가 나올 만큼 애초에 삼성은 뭐 하고 있습니까? 삼성은 로봇의 진심이었던 기업입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에 굉장히 진심이었던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뭐예요? 엔비디아와 AI 로봇에 대한 이런 협업 이야기가 나올 만큼 이제는 25년도에 로봇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과거에는 이제 뭐예요? 옵티머스가 아니죠. 이제 테슬라가 이 휴머노이드를 만든다라고 하면서 처음에 공개했을 때는 정말 머나먼 미래 이야기다라고 했을 수 있어도 이제는 뭐다? 정말 이제 상용화를 코앞에 둔 시점이라는 겁니다. 과거 테슬라가 전기차를 만든다 했을 때 사람들은 무시했고요. 테슬라의 주가는 올라가지 못했고요. 전기차가 보다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을 때도 상용화 이전에 사람들이 사기 이전에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 전기차의 수요가 어느 정도 올라오고 판매량이 올라오면서 지금 뭐 하기 시작해요? 전기차의 시대가 왔던 부분이고요. 이런 옵티머스 로봇 같은 경우도 테슬라 머스크 CEO가 얘기했던 게 뭐다? 1인 1 로봇을 가지는 시대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만큼 사실은 뭐가 됐어요? 지금 이제 상용화가 다가오는 이 시점이 정말 로봇 관련되어 있는 업종들의 최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지금 실질적인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까지 얘기한다? 3년 내 옵티머스 로봇을 50만 대 생산할 거라고 하면서 시장에 굉장히 엄청난 기대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다라는 건 지금 더 로봇 관련되는 수혜주들이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아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특히나 이 최근에 또 테슬라 같은 경우 또 발표를 하는 게 뭐냐고 하면요. 이게 이제 14일에 나온 뉴스 자료입니다. 보면 테슬라 옵티머스가 스타 놀라운 뭐 팬메이드 액션 단편 영화에 출연했다라고 하는데 이 10분짜리 액션 영화에
이 테슬라의 차량이라든지 테슬라의 옵티머스 로봇이 나와요. 로봇. 그래서 실질적인 옵티머스는 이 영화에서 사무실의 비서부터 모델 3 운전자를 돕는 로봇캅 진행관에 이르기까지 뭐 다양한 역할을 맡았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영상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진짜 하얀 방사기까지 막 불까지를 뽑으면서 이게 CG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뒤에가 이제 사이버 트럭이고요. 이제 테슬라 이제 옵티머스가 나오고요. 그래서 실질적인 이런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이 점차 이제 상용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계속해서 월가에서도 얘기하는 게 테슬라의 주가가 빠지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뭐해라? 올해 주인공은 무조건 로봇으로 인해 가지고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 확대가 올해 테슬라 주가에 엄청난 주가 상승에 영향을 끼칠 거기 때문에 조정을 준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은 매수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월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구간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도 전에 뭐라 했어요? 테슬라는 신고가를 기록할 확률이 굉장히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이 양자 컴퓨터를 뭐 무시한다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 다음으로는 테슬라가 아닌 로봇을 보는 게 맞다라고 또 얘기하는 게, 사실 양자 컴퓨터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시장 규모성, 성장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커요. 이거를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휴머노이드 로봇의 시장 성장성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인 시장 규모를 본다라고 하면요, 이제 2025년도 올해가 중요한 거죠. 22년도, 23년도, 24년도는 시장 규모가 그렇게 많이 못 성장했어요. 지금 거의 30년도를 기준으로서 20배에서 30배는 더 성장할 걸로 기대하고 있는데, 이 급격하게 성장하기 시작하는 출발지가 어디다? 25년도부터라는 거예요. 이 25년도부터는 연 평균적으로 몇 퍼센트? 50%는 꾸준하게 시장 규모가 성장을 할 거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또 안 보여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보면은 이렇죠. 자, 그러니까 2022년도, 23년도, 24년도는 크게 문제가 없어요. 크게 진짜 뭐 성장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 규모가 어쩔 때 2030년도로 갔을 때 20에서 30배가 올라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25년도, 아까 얘기했던 이 25년도부터 뭐 한다? 본격적으로 연평균 약 50% 정도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장 성장은 우리가 뭐 할 수밖에 없다? 절대적인 무시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과거 2030년도를 봤을 때 이 구간대까지 시장 규모가 성장한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25년도에 이 구간은 최저 매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테슬라가 과거 전기차를 만들었을 때 과연 이런 시장 성장 예상을 했지만 여러분들이 사지 않았잖아요. 그럼 뭐 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이 로봇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을 여러분들이 좀 보는 게 좋다라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정도 종목을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종목을 소개시켜 드릴 거냐? 자, 첫 번째로는 이제 엔젤 로보틱스라는 종목입니다. 차트적으로 본다 하더라도 굉장히 저는 이런 종목 메리트 있다 생각해요. 하방으로 밀렸다가 바닥 다지고 이제 정배열 돌리면서 주가 슬슬 우상향 추세 잡으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도 로보틱스라 하고 있긴 하지만 휴머노이드 관련되어 있는 기업보다는 어떤 기업이다? 자, 2017년도에 설립이 되었고요. 자,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뭐 휴머노이드랑은 완전히 좀 멀다라고 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휴머노이드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휴머노이드를 전문적으로 다루다기보다는 웨어러블이라는 부분에 좀 이제 이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 그럼에도 제가 어쨌든 이 엔젤 로보틱스라는 종목을 소개시켜드리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LG 같은 경우도 보면 알겠지만 1월달 뉴스입니다. 삼성과 LG 같은 경우도 지금 뭐 하겠다? 가사용 휴머노이드 로봇에 맞불을 하면서 투자금을 더 늘리고 본격적인 투자를 진행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LG 같은 경우도 뭐다?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을 가지고 가는 기업입니다. 근데 이 LG가 이 뭐 했냐고 하면요, 과거 이제 엔젤 로보틱스를 2017년도에 LG가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인수를 시작으로서 로보스타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기업들을 또 투자를 진행하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는 투자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LG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되는 가장 큰 반사익은 사실은 엔젤 로보틱스가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근데 이 기업이 사실 실적을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별로 안 사고 싶을 거예요. 왜? 지금 다 적자입니다. 적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상장 폐지될 것 같죠. 근데 이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상패는 안 될 거다라고 좀 생각하는 게 뒤에 좀 설명드릴 거고, 자 어쨌든 적자임에도 매출은 꾸준히 늘어요. 매출은 꾸준히 늘었는데 이런 적자라는 게 보면은 자 지금 부채가 확 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를 갚았다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하기 시작해 뭐 로봇에 대한 연구 개발 비용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좀 리스크로 작용했을 수도 있지. 어쨌든 매출은 확 줄고 적자임에도 부채가 거의 3배 가까이 갔어. 그 3분의 1이 됐어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다 보면 좋습니다. 시그널이다 보면 좋고. 자 그리고 이 엔젤 로보틱스가 상장 폐지 걱정이 없다라고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요. 3월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는데 어떻게 입성했느냐? 기술 성장 기업 특례 상장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기술 특례 상장 기업들은요. 기술을 보고서 상장시켰기 때문에 이 미래 가치를 보고 상장시킨 기업이기 때문에 이 실적이 아무리 갔다가 안 나와준다 하더라도 실적이 아무리 적자 기업의 자본 잠식에 말도 안 된다 하더라도 그 기업을 상장 폐지시켰던 이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 특례 상장 기업이라는 게 충분히 노려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나 중요한 거는 이제 로봇이 이제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년부터 이제 수출이 본격화 예정이라 하잖아요. 이게 24년도에 쓰거든요. 그래서 25년도부터는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서 실적이 더 크게 성장할 거라 예상합니다. 그럼 흑자 전환 기대까지 있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의 추가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충분하다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트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기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매수세가 더 강한 부분 우리가 분명히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엔젤 로보틱스는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굳이 올려칠 이유 없이 아래로 지금 일단 저항 맞는 자리예요. 그래서 아래로 여유롭게 입 벌리고 기다리면은 이 박스 구간 안이 여러분들이 저가 매수할 수 있는 기회 구간이 될 거다라고 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런 이 엔젤 로보틱스를 좀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제가 아까 앞서도 이제 그 머스크 CEO가 워낙 바라는 머스크 CEO가 이제 간절히 바라는 뭐 그런 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또 뒤에 다른 종목과 함께 설명드릴 게 뭐냐고 하면요. 이거예요. 이 머스크 CEO가 진짜로 하고 싶어 하는 게 BCI라고 해서 여러분들 뉴럴링크 들어봤을 거예요. 이 뉴럴링크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투자라고 이걸 꼭 해내고자 하는 게 머스크 CEO의 꿈입니다. 근데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 그런 이 머스크 CEO가 뉴럴링크 캐나다 임상 뭐 허가하면서 이거 진행한다 했을 때 거기 관련되어 있는 반세액을 또 같이 받았던 기업이기도 하고, 사실 이것보다 그 뒤에 또 종목을 보면은 이게 더 크죠. 자 보면은 솔본이라는 종목을 또 두 번째 소개시켜드리려 했거든요. 솔본 같은 경우 뭐라 적혀 있어요? 머스크가 탐내는 국내 최초 BCI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한다 라고 하면서 이게 1월 14일에 나온 뉴스예요. 그래서 어제 주가 뭐 급등 나오고 거래 터지고 지금 쑥 좀 숨고르고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고 하면요. 사실은 이제 솔본이 이거를 개발하지는 않습니다. 솔본을 개발하지는 않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이 와이브레인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건 비상장 기업입니다. 최소 침습형 BCI 사지마비 재활 웨어러블 로봇 과제 선정되었다라고 하는데 이게 보면은 뭐 이제 뭐 쭉쭉쭉 해가지고 국내 최초로 최소 침습형 뇌신경 신호 측정 BCI 기술을 기반으로 사지마비 환자의 재활을 위한 웨어러블 로봇을 개발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로. 그래서 이게 개발이 진행된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또 거기에 대한 머스크 CEO에 대한 반사익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좋고, 중요한 건 이제 와이브레인이라는 기업 자체가 비상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기업의 지분을 가진 기업을 찾아야 돼요. 지분을 가진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이 지분을 가진 기업이 누구다? 보면 솔본이라는 거. 솔본은 와이브레인의 지분을 보유하면서 뉴럴링크 테마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지금 유일하게 상장사 중 유일하게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솔본이에요. 그래서 와이브레인의 이런 이 뉴럴링크 로봇이 또 이슈가 된다고 하면 충분히 이슈가 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번 연도에 또 다가오는 이슈 중 하나가 25년 만에 와이즈넛 회수기를 열린다라고 하는데 이게 솔본 인베스트라 해갖고 솔본의 자회사입니다. 자회사인데 43억 원을 투자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1월 24일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뭐다? 공모가가 17,000원이고요. 공모가 기준으로서 약 325억이에요. 325억이면 지금 투자 수익이 7배거든요.
이게 지금 시장에 이슈가 안 되고 있는데 이거 시장에 이슈 되면요 솔본 주가 그냥 그대로 쏘아 올려도 사실 할 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실적 같은 경우도 보면요 22년도에 한번 빠그라지긴 했었지만 빠르게 다시 회복하면서 매출도 훅 늘고 흑자 전환 다시 시켰던 거 보면은 충분히 솔본도 가져가 볼 만하다. 다만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이제 매수 의견보다는 매도 의견이 좀 더 많은 느낌이에요. 바이 7, 셀 9로서 매도가 좀 더 큽니다. 그 실질적인 차트를 본다 하더라도 단기보다는 대하락 추세대를 끝내고 상승 추세대를 연결하는 상방 추세대의 이 돌파가 나와주는 강한 상승이 당장 나오려고 하면은 단기적인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도 맞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로봇 관련돼서는 이 두 가지 종목을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고요.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